오늘 나갈 내용은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지난 시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나누기 배운다는 거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x 세제곱 나누기 x제곱 하면 얼마일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x 맞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계수에 유리수가 오는 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지금 이건 다항식끼리 나누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럼 다항식끼리 나눗셈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자, 2분의 1 x제곱 간단한 것부터 해보죠. x 플러스 3 이런 애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고 할게요. 2x 플러스 3으로 나눈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누지? 고민을 해요. 숫자 나누기랑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다고 하면 좀 그렇죠. 비슷하게 나눠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나누기 2x 더하기 3을 씁니다. 이때 나누기를 할 때는 최고차항의 계수들끼리만 비교해줘요. 그러니까 2분의 1 x제곱이 되기 위해선 이 x에다가 뭘 곱하면 2분의 1 x제곱이 되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뭐 곱하면 2분의 1 x제곱이 돼요? 4분의 1x. 그쵸? 그럼 4분의 1x를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랑 얘를 곱합니다. 그럼 2분의 1 x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이 3이라는 것도 얘랑 곱해요. 그래서 여기다 써줍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플러스 4분의 3x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빼줘요. 그럼 2분의 1 x제곱에서 2분의 1 x제곱 빼면 지워지죠?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4분의 3x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7x가 되죠. 그리고 얘는 자릿수로 내려옵니다. 자, 그때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분의 7x랑 2x 여기다 뭘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냐? 마이너스 8분의 7을 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7을 얘한테 곱하면 의도했던 대로 마이너스 4분의 7x 여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2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빼면 또 똑같으니까 지워지죠? 3에서 8분의 21, 마이너스 8분의 21 빼면 얼마가 돼요? 8분의 45가 됩니다. 그럼 얘가 이거는 이 2x에다가 뭐 곱하면 8분의 25가 돼요? 없죠. 뭔 말이냐면 우리가 x는 분모로 가지 못합니다. 다항식끼리 나눗셈을 할 때는 분모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상수는 1차식을 나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이 상태가 몫이고요. 이걸 우리가 몫이라고 부르고 얘를 나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4분의 1x 마이너스 8분의 7 8분의 45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나누기. 그쵸? 그럼 이걸 좀 고등학생답게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도 초등학교 때 있던 거긴 하지만 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는 것이 2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4분의 1x 마이너스 8분의 7이며 나머지가 8분의 45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것. 정리해서 어떤 p라는 애를 ax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나눗셈에 관한 관계식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뭐 이제 몫에 마이너스가 오는 거 괜찮고요. 분수가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다. 알았죠? 그러면 또 하나 사례로
좋을까?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해볼까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는 애를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끼리만 비교한다 했죠. 얘랑 비교하면 몫이 얼마예요? x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자, 위에서 아래 빼주면 얘랑 얘는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인데 얘를 나누기 위해서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9. 자, 위에서 아래 빼면 6x 빼기 7. 그럼 이 6x는 뭘로 나누면은 여기 다시 x제곱에다 뭐 곱하면 6x가 돼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죠?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쓰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6x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얘를 우리가 몫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를 나머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좀 나머지와 나누는 식에 대한 중요한 관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px는 ax 더하기 ax qx 더하기 rx 얘를 몫이라고 얘를 나머지라고 쓴다고 했죠. 이때 이 나머지는 ax보다 차수가 낮습니다. 반드시 낮아요. 왜냐면 차수가 만약 같거나 이상이라면 몫이 뭔가가 존재해서 나누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차수가 낮다. 개수가 큰지 작은지는 관심 없어요. 차수만 큰지 작은지 다루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차수만 큰지 작은지 다루어주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숫자에 대해서 좀 예를 좀만 더 들어볼까요? 나누기에 대해서 어떤 세모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세모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더니 몫이 5고 나머지가 2래. 이 세모는 얼마예요? 17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7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px라는 것이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7만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에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다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알았죠? 기본은 숫자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건데 사실 이거를 반영하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한 거에 대한 문제들을 몇 문제 풀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죠. 82번부터 보겠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라는 애를 공간이 없네요. 쓸 공간이. 마이너스 5x 더하기 4라는 애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x고요. 위에서 아래 빼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나누어 주려면 몫이 얼마? 최고차항 계수끼리만 비교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빼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끝났어요. 얘가 몫이고요. x-1이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AB 빼기 CD라는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서 5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86번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 참고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x가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할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니까? x가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이거 어떻게 구해요? x에 대입해요? 또 다른 방법. 아니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3이 됐어야 돼요. 그 다음 대입하는 게 깔끔해요.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것도 대입해요? 아마 이 문제를 처음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설명할 때 방금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어려워 보이니까 패스한 거겠지. 그래서 원래 이 문제가 파생된 이유는 완전 제곱식에서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x 빼기 1, 저 1만 이항하면 빼기 1이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라서 4가 됩니다. 그쵸?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냐면 x-1의 세제곱을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에요. 더하기 5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의 세제곱 더하기 5 그래서 5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푸는 겁니다. 대입을 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좀 어려운 풀이 같으면 분명 이게 빠르다고 인식은 하지만 이게 어려워 보여서 내가 보기에는 빨라 보이지 않아 라고 해서 이제 패스했던 그 풀이들이 여러분 발목을 잡게 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쵸? 자, 요걸 바탕으로 이걸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 풉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2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5를 구해달래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것의 근 그러면 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뜨겠죠? 걔를 여기다 대입해? 끔찍하지. 2분의 1 더하기 루트 5를 어떻게 여기다 대입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복잡해 보여. 물론 그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풀지? 얘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공간이 될까? 될 것 같기도?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2x제곱 그래서 2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위에서 아래 빼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2x 그래서 몫이 2겠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주면
잠시만, 그럴 리가 없는데? x 세제곱이 여기 x 세제곱이라고? 고마워요. 그럼 이것도 몫이 1이겠죠? x겠죠? 그러면 개수가 좀 달라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죠? 마지막으로 몫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라서 위에서 아래 빼면은 나머지 2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그리고 더하기 2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얼마예요? 사전에 0이라고 알려줬잖아. 그치? 0이랑 곱하면 이 숫자 자체가 뭐예요? 0 되죠. 그래서 답은 2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작정 대입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식을 변형해서 구할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할 만한 거 우리가 초등학교로 넘어갑시다. 자, 43을 5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나머지가 자, 그럼 1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나머지가 3. 그러면은 그 나누는 수가 2배가 되면 몫은 어떻게 돼요? 절반이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두 명한테 나눠주고 싶어. 그럼 이제 50만 50만 나눠겠지? 맞아? 근데 가은이가 사라졌어. 그럼 몽땅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원이 2배가 되면 내 몫이 절반으로 주고 인원이 절반으로 줄면 내 몫이 2배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인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아. 더하기는 나머지는 사실 상관없겠죠. 자, 그런 걸 지금 우리가 문자로 표현하면 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px라는 애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2x 더하기 1에서 x 더하기 2분의 1로 절반이 됐죠? 맞아요? 그럼 몫이 2배가 되겠고 나머지는 변함없겠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xpx래요. xpx라는 건 뭐야? 얘한테 뭘 곱한 거예요? x를 곱한 거죠. 그래요? 그럼 x를 곱하면 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qx 더하기 rx 이게 되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를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나눠? 고민을 해보자. 자, 다시 여기로 넘어올게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 한 거냐면 지금 43을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8이고 나머지 3이야.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합니다. 그러면 86을
이거잖아요. 이거죠. 맞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가요? 여기다 2 곱하고 2 곱하는 거죠. 이걸 내가 5로 나눴어. 그럼 몫은 얼마야? 얘를 86을 5로 나눠서 몫이 얼마예요? 여기 16인데? 얘가 5보다 커졌네. 그래서 몫이 하나 늘어나네. 맞죠? 이 6이라는 애가 5 더하기 1로 쪼개지면서 이게 다시 5로 17만큼 묶이고 더하기 1이 된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뭘 했냐면 나머지는 반드시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다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식을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눈다 했는데 웬걸 여기 뭐가 붙었어? x를 곱하면서 x가 됐죠. 차수가 같아졌어요. 6과 같아진 거야. 그러니까 나누는 식과 차수가 같아졌죠. 그럼 얘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나눌 거예요. 뭐 묶는다라는 개념도 괜찮은데 그냥 나눠보겠습니다. EQX 더하기 RX 얘를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눌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선 얼마가 필요해요? EX, QX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딱 X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EQX가 똑같이 써지면서 빼지면 지워지겠죠. 맞아요? RX만 남습니다. 자, 그럼 RX를 나누기 위해서는 몫이 얼마가 필요해요? 얘를 이거로 나누려면 몫이 얼마가 필요해요? 계수끼리만 비교하면 된댔죠? 여기다 뭐 곱하면 RX가 돼? R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RX 더하기 2분의 R이 됩니다. 자, 위에서 R에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R이 되겠죠. 맞아요? 즉, 몫은 EX, QX 더하기 R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R이 된다. 몫은 EX, QX 더하기 R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분의 R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뭐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곱하기를 진행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나머지가 좀 커졌어. 커져서 이건 나머지를 내가 나눌 수 있게 된 거야. 그쵸?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곱하기 했더니 커졌네? 나머지를 다시 나누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를 다시 나눠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다항식의 나눗셈이었어요. 다항식의 나눗셈.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부지런히 배웠는데 배우다 보니까 이제 활용이라는 것을 할 차례가 됩니다.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96번으로 넘어갈게요. 정사각형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괭. 정사각형의 어떤 P를 잡고 거기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 대각선을 괭 그렸고요. 그리고 이 P를 기존으로 가로선, 세로선을 그려서 여기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얘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근데 알려준 건 여기가 넓이가 80이래. 자, 뭔가 식을 써야겠죠? 식을 쓰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활용해서 이런 도형 활용 문제에서 식을 쓰려면 뭐부터 해야 돼? 문자부터 설정해야지, 그치?
문자를 설정합시다. 어디랑 어디를 문자로 설정할까 고민을 해요. 어디랑 어디를 할까? 구하라고 하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를 A랑 B라고 하자.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게 A, B인데 이 A, B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게 뭐야? 여기 80, 여기 넓이가 80이라는 거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 넓이를 표현해야 되네. 이거 넓이 어떻게 표현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맞지?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20-A. 네, 맞아요. 그럼 높이는 얼마예요? 20-B죠. 아, 그러면은 20-A랑 20-B를 곱한 게 80이네. 맞아? 나누기 2한 게 80인 거니까 곱하기 2한 거겠죠. 이쪽으로 쓰면 또 못 알아들으려나?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80이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얘를 전개했을 때 A, B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A 플러스 B가 섞이거든? 그럼 정보가 하나 더 필요해. 어떻게 하죠? 관계식 더 구할 수 있는 게 있나? 관계식 뭐 더 구할 수 있죠? 네, 뭐 안 써먹은 게 있나? 안 써먹은 거. 정사각형 써먹었죠? 그걸로 20-A 썼으니까. BC를 반지름한 4분원. 원. 자, 원. 원은 어떻게 써먹을까요? 원 어떻게 써먹을까? 원 어떻게 써먹어요? 옳다구나. 얘가 20되네. 그쵸? 왜? 반지름이니까 원이라는 거는 모든 점에 대해서 길이가 같은 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20이면 여기도 20이겠지. 그치? 아, 그러면 20-A와 20-B에 대한 완전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네요. 20의 제곱이 20-A의 제곱 더하기 20-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걸 전개하려고 하기보다 이게 생긴 게 비슷하잖아. 그치? 생긴 게 비슷하죠? 제 문자를 좀 잘 설정했으면 더 깔끔한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풀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를 그래서 우리가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는다면 A 곱하기 B가 160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00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둘에 대해서 뭔 생각을 하냐? 이 둘에 대해 내가 이 단원에서 배운 거는 곱셈 공식 변형이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0 더하기 320 720이 A 더하기 B가 되고 그럼 A 더하기 B의 값 즉 40-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요? 얼마가 되니? 720 루트 취하면 얼마죠? 720 루트 취하면 36 곱하기 20 72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웬걸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A, B는 지금 요걸 전개했을 때 제일 전개하면 AB 마이너스 20의 A 플러스 B 더하기 400 이게 160인 건데 그럼 AB 마이너스 20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A 플러스 B는 제가 좀 기분 나쁘지만 A 플러스 B는 40 마이너스 72 루트 5잖아요. 그쵸? 잠깐만 그렇게 클 리가 없는데? 잠시만 내가 뭐 잘못 썼나? 72 그렇지 이렇게 클 리가 없죠. 미안해요. 이거 12 루트 5죠? 12죠.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자, 그리고 더하기 400이 됩니다. 이게 160. 그럼 AB라는 것은 넘기면 560 마이너스 240 루트 5 이렇게 써지겠네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활용 문제, 특히 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에서 뭘 해야 될지 가늠이 안 잡힐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문제를 계속 읽어봐야 돼요. 문제 읽으면서 내가 뭐 해야 되지? 더 써먹을 만한 힌트가 있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는 딱 그냥 문제 안에 있어요. 문제 안에 없다면 문제 안에 없는 것은 이제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이제 내 경험 또는 이제 개념 이 3박자만 잘 맞으면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3박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험이 모자라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기고요. 개념을 잘 몰라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기고요. 문제 안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몰라도 당연히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긴다고 바라봐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 내가 이 문제 안에서 안 써먹은 게 있는가? 내가 이 단원에서 배운 게 뭐였지?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걸 과거에 내가 풀어봤어? 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질문 나왔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랑 x 더하기 y 정작 주고서 물어본 게 4제곱 더하기 4제곱이잖아? 내가 아는 거는 얘를 구하기 위해선 제곱 더하기 제곱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용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때 x, y가 필요하거든? 그럼 얘랑 얘를 관련 지으면 x, y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생각들이 버무려져서 아까 그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 경험이 있었어야 됐다는 거죠. 경험이 없었으면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이 문제는 애초에 도전이 안 됩니다. 도전이 안 돼요. 그래서 경험을 좀 쌓아가야 되죠. 조금씩 쌓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자신의 경험 속에 있던 걸 얼마나 빨리 꺼내냐에 따라서 이제 또 문제 푸는 속도 자체가 달라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게 뭔 말인지 잘 와닿지 않거나 이거 자체가 되게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C단계는 당장은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C단계를 풀 수 있을 만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좀 간단한 거, 이거는 그냥 B단계에 있을 법한데 C단계로 넘어간 문제 하나만 해볼까요? 하나만 하고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하죠. 106번 보겠습니다. 106번.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106번 한번 문제 보고 풀어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고민해 봅시다. 106번 뭐 잠깐 푸는 시간 주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지났는데 얼마나 건드렸지. 원래 이런 문제 풀 때는 최소 5분은 고민하는 게 맞아요. 최소 5분. 알았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모의고사 문제랑 비슷한 주제라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원래 5분, 뭐 길면 10분 정도 고민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수업 중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설명할게요. 아까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걸 대입하려고 하면은 끔찍하다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2를 곱합니다. 넘겨요. 제곱합니다. 넘겨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눠요. 자, 그래서 몫이 2x제곱 그럼 4x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2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5x 그럼 몫이 더하기 x 2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빼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몫이 얼마? 더하기 2 해주면 2x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 5 그러니까 이 식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나머지가 5인데 얘가 0이라고 했으므로 지워지고 답은 5가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1 더하기 루트 2라는 것을 대입하는 꼴, 그 꼴에서 심화된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웬만한 것들은 중학교 거의 심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과 같이 그 아이디어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풀이 그대로 따라해주면 되는 거죠. 새로운 건 없죠. 근데 이게 차수가 크다 보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누어서 우리가 이런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을 써준 다음에 상수 부분만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학교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대입하려고 하는 건 안 좋아요. 왜냐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학교 시험을 대비해서 지금은 공부를 하는 건데 그 학교 시험에서 대입하는 행동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습관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상 시험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면 대입하는 게 맞는데 연습할 때도 대입하고 있으면 안 좋다. 알았죠? 지금 우리 연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네, 잠시 쉬었다가 시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다음 개념 진행하죠.